새로운 나라의 그런 행정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국무부예요. 국무부는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라고 미국에 있죠. 이런 부서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외교부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뭐라 그럴까,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다루는 부서. 제가 제안했던 그 새로운 나라의 국가 체계는 5월 29일자 동척계층형 민주주의에서 행정기관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른 부서 다 없애고, 쓸데없는 거 다 없애고, 5개로 정리를 하자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첫 번째가 국무부, 그 다음에 국무부는 이제 어떤 국가의 존재, 아이덴티티 자체를 다루는 부서, 그 다음에 재무부, 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이 세상 어느 조직이든 이거는 꼭 있는 부서죠. 재무부. 그다음 안전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부서. 그다음 환경부. 어떤 살아가는 생활 환경, 건설 교통 이런 걸 전부 환경부로 놓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인권부는 어떤 딱히 떨어지는 어떤 논리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행정 체계가 아니라 약간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판단이 개입되는 뭐 이런 좀 어떤 틈새를 메꾸는 그런 부서로서 기능을 할 부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국무부고요. 우리 공동체의 존재 그 자체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국무부가 그 심부름을 합니다. 심부름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무원들은 리드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꾼 나부랭이들은 새로운 나라에서는 일단은 다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인데,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이지 리더 역할이 아니에요. 어떤 판단을 하는 것조차도 배제한다 그랬어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판단은 국민이 의회를 통해서 하고, 국무부는 일단 어떤 해당되는 그런 심부름을 한다라는 표현을 저는 굳이 썼습니다. 국방, 외교, 통상 등이 그런 일이라고 저는 봤어요. 국방도 이 국무부의 산하로 두기로. 외교는 뭐 국무부의 미국 같은 경우 외교가 이제 국무부의 일이고, 통상 새로운 나라에서 통상을 신경 쓰는 일은 국가가 통상에 관여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아예 없진 않을 것이기에 하여튼 뭐 이런 일들 누가 봐도 어떤 국채로서의 어떤 역할, 그거를 국무부가 맡는다. 그 중에서 국방 외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나 국방은 모든 것을 우선할 정도로 국가가 해야 될 일로서는 1순위잖아요. 그래서 국무부가 사실은 제일 1순위로 서게 됩니다. 국무부의 대표가 외교를 담당하니까 국무부의 대표가 어떤 대외적인 대표 역할을 해도 좋고요. 자, 일단 국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0만 명의 상비군은 필요 없다라고 봐요. 왜냐? 국방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비생산 인구인 이 상비군이 생활하는 데 소모되고 말아요. 어떤 국가의 어떤 무력, 국가의 어떤 방어력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군인들이 그냥 생활을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대부분이 비용이 소모가 돼요.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하냐고요. 어떤 때에는 이게 상비군을 두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필요가 없다고요. 이 상비군이 가진 거의 모든 에너지도 국방과는 상관없이 그냥 생활하는 데 소모되고 말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밥 해먹고, 그 다음에 또 지들끼리 또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지들끼리 티격태격 맨날 싸우고 이러는데 아마 똑같은 입장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나름 군대에 대한 어떤 견해가 많이 다르고 어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이런 발언이 모욕스럽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큰 반발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냉철하게 보기에는 이 군인들이 2년 동안 어떤 전투력을 키우는데 할애한 시간은 240시간 남짓? 나머지는 전부 그냥 생활하느라고 쓰는 거예요. 에너지, 두뇌, 체력, 비용 모든 것을요. 필요 없다고요. 소모적일 뿐이라고요. 매우 비효율적이고요.
평시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 국민이 필요한 군사기술을 익혀서 전시에 5천만 명의 병력을 갖도록 하자고요. 근데 20대 남성이 2년간 복무하고 8년간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지금의 의무로부터 모든 국민이 복무기간 없이 군대 가지 말자고요. 예비군으로만 편성되어 있기로 하자고요. 필요한 군사교육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받도록 하고 국가로서는 개개인의 전술 능력을 종목별로 평가하는 그런 체계로 가자고요. 예를 들어서 사격술의 경우다 하면은 일반 육군 보병의 보직을 갖고 있다면 1분 안에 소총을 조립하고 분해하기, 100m 사격 90% 이상 명중시키기 등을 필수 과목으로 하여서 매년 평가하고요. 그 소총도 M16이나 K2 요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총기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평가를 내릴 수 있잖아요. 배우는 건 알아서 배운단 말이죠. 유튜브로 배워도 좋아요. 그래서 평가를 통과하면은 인증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군인의 어떤 전투 역량을 갖다가 어떤 클래스를 둬가지고 얘는 전투 병가에 몇 급이다 몇 급이다 아니면 그걸 계급으로 달아줘도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실질적인 전투력이 증가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류탄, 크레이머, M60 등등 무기별로 선택 과목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가지 이상씩 평가를 받기 등 이런 식으로 각자의 전력 수준을 평가 및 관리한다면 전쟁을 수행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지금은 병장 몇 명이랑 1병 몇 명이랑 2병 몇 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분대를 편성하고 분대장을 누구를 그냥 선임을 하고 해서 이 분대가 가지는 전투력이 얼마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수치화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실제 전투 수행 능력, 전술 수행 능력이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들은 각종 교재와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소속 부대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각급 부대가 각 병사에게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특수전 부대에서 나는 멋지게 소속돼 있고 싶어. 그런데 그 특수전 부대는 우리 부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화기 K2, K1 이거는 기본으로 다뤄야 되고 어떤 무슨 저격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배율 이상의 어떤 망원경 트라이락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끼고 500m 사격이 몇 발 명중되는 그런 사격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격술에 대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폭탄에 대한 지식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시험을 봐서 받을 수 있죠. 부대의 편성은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대가 부대의 명예와 전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예비군을 임의로 뽑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각 부대가 자기네 부대의 명예를 걸고 좋은 인적 자원을 뽑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각 하급 부대장은 좋은 병력으로 부대를 편성하기를 원할 테고요. 상급 부대들은 좋은 하급 부대들을 거느리기 원할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노력하는 게 이게 동척계층형 민주주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어떤 피라미드형 구조가 되는 거죠. 개인들은 어떤 분대에 속하고 어떤 분대는 어떤 중대에 속하고 어떤 중대는 어떤 대대에 속하는데 어떤 중대가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왔다 갔다 하진 않고 연대 대대 중대 이런 식의 어떤 체계는 있음직하다고 봐요. 근데 중대가 가지고 있는 분대는 고정형이 아니라 분대를 선별할 수 있게끔 분대도 자기가 속하고 싶은 대대를 선별할 수 있게끔 그래서 둘이 매칭이 되면은 그때서 편제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래서 각자가 노력하는 거죠. 좋은 부대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각급 부대 스스로가 여러모로 매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상급 부대든 하급 부대든 말이죠. 개인화기는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장만하도록 하고요. 소속 부대에 보관토록 하자고요. 분대급 혹은 중대급 공용화기도 해당 부대가 객출을 해서 마련을 하든지 소유자를 영입을 하든지 해서 부대의 화기를 갖추도록 하자고요. 나머지 개인 장구는 모두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장만하도록 하자고요. 지금은 이게 다 부대에서 나라에서 돈을 주고 사서 개인들에게 지급한 거죠. 근데 이게 폐해가 뭐냐 하면 엄청 비싸게 사요. 군인들이 돈을 띄어먹는 것도 있을 거라고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국가라는 존재는 이런 거에 굉장히 무능해요. 어떤 관리라든가 물건을 싸게 산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무능하기 때문에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부패한 사람들끼리 연결이 돼서 그냥 비싸게 덤탱이를 씌우죠. 이러지 말고 이거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하여튼.
뭐 제가 일일이 지금 그게 주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엄청 비싸요. 가령 이런 백 하나에 우리가 뭐 지마켓이나 이런 데서 사면 한 3,000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이런 걸 몇만 원씩 주고 사요. 가령 무전기 하나에 900만 원 주고 신형이 보급됐던 적이 있어요. 제가 복무하던 시절에.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어떤 핸드폰이 나왔던 시절이고 핸드폰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그러면은 불과 한 대에 당시만 해도 벌써 100만 원대로 떨어졌던 시절이거든요. 핸드폰이 더 좋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무전기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일반 민간의 무전기는. 그럼 민간의 무전기 말고 부대 무전기는 뭐가 더 좋으냐? 없어요. 더 훨씬 무겁고 나빠요. 나쁘기만 한데 그렇게 비싸요. 각종 이유를 대죠. 그거를 써야만 하는 이유를 각종 이유를 자기네들끼리 대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고 어마어마한 국가 자본 낭비란 말이죠.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박탈당하는 거예요. 국가는. 이러지 말자고요. 국가 차원에서 상상하는 미래의 군인이에요.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근데 이거는 간만 생각을 해봐야 이거는 이거를 기획한 시점에 좋은 장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늦죠. 한 템포 늦어요. 두 템포, 세 템포 늦어요. 개인들이 장구를 마련하면요. 그냥 현재 팔리는 어떤 뭐 전술 장비들 그 있어요. 뭐 이렇게 인터넷에도 팔아요. 이런 거 다 엄청 싸요. 뭐 기껏해야 10만 원 정도인데 그 군인들이 생각하는 거 이거는 막 100만 원씩 하고 그래요. 뭐 대충 한 장비 세트 마련하는데 한 500만 원씩 하고 그래요. 근데 민간이 알아서 장만하라 그러면 100만 원이면은 이거 이 정도 훨씬 더 멋들어진 거를 100만 원이면 쫙 장만해요. 모자도 각자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멋지다 이런 걸 갖다가 쓰라고요. 얼마나 모양이 빠져요 이거. 참 멋없잖아요. 일단 자세도 잘 나와야지 뭐가 좀 이렇게 신나는데 이게 모양 빠져요. 너무 못났어요. 이런 걸로 각자 알아서 장만하라고요. 장갑들도 멋진 거 끼고 안전하게. 보세요. 이런 거 얼마 안 비싸요. 뭐 인터넷 들어가서 구입한다 그러면은 뭐 기껏해야 옷 한 벌에 뭐 한 4, 5만 원 하기도 하고 뭐 좋은 거 산다 그러면 한 10만 원이면 사요. 이 헬멧 하나에 총알이 막 뚫린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됐던 적 있죠. 민간에서 사는 것들은 그런 거 다 어떤 그 인증을 받아서 신뢰할 수 있는 하이바를 구매할 수 있어요. 얼마 안 해요. 뭐 불과 한 10만 원이면 사요. 민간에서 사면 멋있어요. 자세도 잘 나와요. 실용적이고요. 이거 물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전투화보다 훨씬 가볍고 싸고. 이거 저도 하나 샀는데 8만 원 주고 하나 샀는데 정말 발 편하고 정말 물 안 들어가고 정말 좋아요. 나라에서 대줄 거를 왜 개인이 사냐고요? 아니 어차피 나라는 내가 낸 돈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근데 왜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사는 게 낫지 왜 남이 내 걸 사주냐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부대가 유니폼을 입는 부대면 개인들은 유니폼도 장만해야 할 것이고 유니폼이 없는 부대는 없는 대로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니폼을 왜 입어야 되는데 왜 정 군인이 왜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투를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전투를 잘해야 되는데 옷을 왜 같은 옷을 입어야 되냐고요. 그거는 18세기 개념이죠. 18세기, 17세기 개념이죠.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 개념은. 이렇게 입고 싸우라고요. 멋지잖아요. 그런 모든 요소가 각급 부대를 타 부대와 구분짓는 요소들이고 개인들은 전시에 강한 부대에 속해 있을수록 생존율과 전공을 세울 확률이 높아지므로 되도록 잘 갖추어진 부대에 소속되고 싶어 할 거라고 봐요. 뭐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 요구들이 상호작용해서 각급 부대와 각 병사는 더 좋은 부대가 되려고 경쟁하고 더 좋은 병력이 되려고 경쟁해서 국가 전체의 전력은 당연히 상승하게 될 겁니다. 개인들이 국방의 의무에 복무하는 시간은 지금의 14,000시간에서 500시간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투력은 더 상승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한다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전쟁한다고요. 국방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대략 40조 원에서 15조 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될 테고요. 그마저도 엉뚱한 곳에 낭비되지 않고 첨단의 대형 무기를 구비하는 데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40조 원 중에 30조 원은 생활하는 데 쓰고 안 되니까요. 그러지 말고 15조 원가량 되는 돈을 좋은 무기를 사는데 어떤 국가 차원의 무기를 사는데 전투기 사고 전함 사고 이러는 데다가 쓰자고요.
그러면은 국방력 어마어마해져요. 또한 50만 명가량의 어린 사병들이 군복무 대신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겠죠. 징병 안 하니까, 그 부대에다 몰아놓고 생활시키지 않으니까, 각자 알아서 취직해가지고서는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로서는 15조 원가량 소득이 증대될 겁니다. 이 50만 명가량의 소득을 곱하기 3천만 원 뭐 연간 하면은 뭐 한 15조 원가량 되더라고요. 소득이 증대돼요. 국가 전체로서는 생산이 증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거저 얻어지게 되는 격이에요. 15조 원을 걷어서 국방에 투입한 게 아니라 데려다가 괜히 그 내무반 청소시키고 이럴 사람들을 산업 현장에 투입시킴으로써 국가 전체로는 15조 원가량의 추가적인 생산이 일어나는 거고 그만큼 국방비로 쓰는 거니까 사실상 국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에 비하면 사실 없는 격이다. 근데 전투력은 훨씬 강해졌다.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훨씬 많은 인적 자원을 갖게 되었죠. 전 국민이 예비군이니까. 뭐 이제 60만 상비군이 아니라 5천만 예비군이 되는 거라 그랬죠. 인적 자원을 갖게 되었고 지켜야 할 민간인이 없고 모두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병력들이니 국가적으로 전력은 배가 됩니다. 평가 체계에 의해서 각 병력은 무기를 다룸에 있어 훨씬 숙달되어 있을 것이고요. 현역 군인들 정말 전투력 낮아요. 총도 정말 못 쏘고요. 싸움 진짜 못하고요. 생각하는 거 정말 멍청하고요. 왜? 배운 게 없으니까. 늘 그냥 내무반 청소하고 뭐 이런 걸로다가 시간 다 보내고 에너지 다 소비한다니까요. 개인 화기들은 개인들의 소유물이기에 매우 잘 관리되어 있을 것이고요. 개인 장구들도 언제나 시대에 맞게 가볍고 효율적인 기능들을 갖추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전투력 상승의 요인인 거죠. 공용 화기는 막 다루기 때문에 금세 수명도 짧고 잘 쏴지지도 않고 그래요. 괜히 수십 년 전에 무겁고 이해할 수 없는 물통과 밥통들을 들고 다니느라 지칠 필요가 없어요. 페트병 있잖아요. 500ml 페트병. 그거 들고 다니게 하면 되지. 왜 알루미늄 그 무거운 물통을 왜 차고 다니냐고. 냄새나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느라고. 발에 물집이나 잡혀 비싼 전투화 대신 3, 4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트레킹화. 전투화도 필요 없어. 그냥 트레킹화. 그냥 나이키 운동화 신으라 그래요. 그거 3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거 신는 게 전투에는 훨씬 유리하고 발도 안 다치고 훨씬 빨리 뛰어다닐 수 있고 방수가 돼야 되는 거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전투화, 그 트레킹화, 택티컬 부트라는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선 잘 안 팔지만 7, 8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 근데 방수가 왜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3만 원짜리 운동화가 훨씬 낫다 이거죠. 아마 지금 군대가 배급하는 전투화가 얼핏 읽었는데 그거 하나에 한 20 몇만 원 하는 걸로 제가 들었었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누군가 시중에서 뭐 6, 7만 원이면 살 만한 거를 20만 원을 주고 샀다라는 거는 누군가 먹은 거예요. 그죠? 이런 체계가 가능해진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전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관리적 효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할 수 있는 생각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하기 어려웠죠. 이런 식의 관리가. 물론 군병력이 예비군만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대의 행정을 담당할 공무원도 있어야겠고 군 작전을 수립할 능력을 갖춘 전문 군인도 있어야 되겠고 전투기 전함 전차 등 고급 무기를 운영할 군인도 있어야 되겠고 군사훈련을 매일 받아야 할 특수부대원들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들은 직업이 군인이면 전문직으로 종사하게끔 하면 되는 거고요. 괜히 이들조차도 지금은 사병들의 생활 관리하느라 장교들은 사병들 생활 관리하느라 엄청 힘을 뺏기고 신경을 곤두세우죠. 그러지 말라고요. 장교들은 예비 전쟁의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시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 군인들은 그 특수한 훈련들을 받느라고 지금도 이분들은 그러고 있지만 특전하사관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장교들도 어떤 전략 수립하는데 시간을 다 쓰시라고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데. 그 사병들 관리하는데 애쓰지 말고요. 행정 업무 같은 거는 그냥 사복 차림의 공무원이 하면 돼요. 이거 군인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무원이 하면 돼요. 그 국무부의 공무원이 그냥 하면 돼요, 이거는.
어차피 60만 년 3기군도 아니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할 일이 많지도 않아요. 그다음 고급 무기를 운영할 군인도 이런 고급 무기 유지 보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병들이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런 거 전문 업체에 외주를 주면 돼요. 그게 훨씬 잘 다뤄요. 가령 지금도 뭐 그 전투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어느 정도 정비를 도와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설업체의 효율은 언제나 우수합니다. 상비군이 없으니 취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도 필요 없죠. 직업군인들의 식사는 계약된 케이터링 업체가 제공하면 되고요. 전시회도 마찬가지예요. 케이터링 업체 중에 자, 평시에는 끼니당 3,500원이다. 전시회는 위험 부담을 고려해서 자, 6,000원 줄 테니 공급해 줘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할 사람들 널렸어요. 그런 전쟁 같은 기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송과 관련해서도 민간의 물류회사들과 계약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병력도 뭐 행군 같은 거 시킬 필요 없어요. 왜 행군을 하냐고. 차가 없던 시절에 행군이지. 지금은 차가 널렸는데 왜 행군을 하냐고요. 차량으로 이동하세요. 그 전투 치를 곳에 신속하게 배치돼서 전투하세요. 왜 걸어 다닐 생각을 해요? 필요하면 그때 걸으면 돼요. 누구라도 걸어요. 휴전선에서 근무해본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근무가 얼마나 무용한지 아실 거예요. 그들은 적에 대한 경계를 서기보다는 상급자의 방문에 대한 경계를 서고 있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지피 근무를 했는데 전방 주시 안 했어요. 후방 주시했지. 왜? 후방에 누군가가 감시하러 오니까 그때는 후다닥 일어나서 우리가 뭐 근무하는 척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한 명이 이 뒤쪽을 보고 있어요. 쫄따구가 뒤쪽을 보고 있어요. 그 전방 경계는 실제로 그 간첩들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봐야 되는 그쪽은 아무도 주시 안 하고 있어요. 왜? 그쪽에서는 우리를 시비 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10만 명의 병력을 DMZ 철책의 일렬로 펼 것이 아니고요. 사설업체에 외주를 주세요. 캡스에 외주 주세요. 그들은 적외선 장비로다가 그다음 뭐 열감지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온갖 첨단 장비로다가 설치해 놓고 경계를 서고 있을 거고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문 군인이 그때 투입되도록 하면 될 거예요. 그 편이 훨씬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관제실에 앉아서 비무장지대 220km를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그렇게 편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걸 왜 뭐 10만 명, 20만 명 왜 DMZ에다가 그걸 펼쳐놓고 있냐고요. 사람을 괜히. 실제로 그 경계가 되지도 않는데. 첨단 장비 쓰자고요. 훨씬 저렴하고 훨씬 잘 경계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사고의 전환만 하고도 우리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안전해질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시대에 맞춰 신속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힘이에요. 변해야 됩니다. 모두가 달려들어 싸우던 원시 시절이 있었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번기를 피해 싸우던 시절도 있었어요. 산업화 이후에는 상비군을 따로 두고 생산인구는 계속 생산에 매진하던 것이 사회에 유리하니까 그렇게 상비군을 두고 어떤 전쟁을 수행해 왔던 거예요. 이제는 또 기술이 발전해서 상비군을 그렇게 두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에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해법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국방이 국가를 고려할 때 제1의 중요 사항인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성시되거나 불가침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군인이란 직업이 갖는 장엄함으로 인해서요. 감히 국방의 영역에 시민사회가 왈가왈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국방이란 그냥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에 다름 아니고요. 그 방법은 그때그때 가장 효율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군대 조직은 명령체계인 것은 맞지만 이는 상하지휘에 따른 명령이라기보다는 기능별 수평 조직으로서 의사결정 체계에 따른 지시여야 됩니다. 너무 길어져서 내일로 미룰게요.